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9일 을사 첫번째 기사 1410년 명령락 8년 사안부에서 정탁을 좌빈객에서 해임토록 청하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생각건대 세자는 임금의 다음이어서 신민의 목숨이 매어 있으니 사람을 택하여 보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바르게 될 수 않을 수 없으니 마치 제 나라에서 생장하면 제 나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바르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바르게 될 수 없으니 마치 초나라에서 생장하면 초나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훈도하고 정념되어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기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나라에서는 소공, 주공으로 성왕의 사부를 삼아 부는 덕의를 돕고 사는 교훈으로 인도하여 간사한 사람을 쫓아버려 악한 말을 듣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성왕이 능히 영성한 기품을 가지고 수성하는 임금이 되었고 진나라는 형인 조고를 써서 호해하는 스승을 삼아 옥으로 가르쳐서 그 익히는 것이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면 사람의 삼족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해가 즉위함에 사람 죽이기를 풀베듯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성왕의 성품만 유독 착하고 호해의 성품만 유독 악한 것이겠습니까? 보도하는 사람의 바르고 바르지 않은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주나라를 본받고 진나라를 거우삼아 서연을 설치하여 불화, 사라, 빈객이라 칭하고 보득 필선, 문화, 사경의 부치가 착한 것은 진술하고 간사한 것은 패색하여 세자를 교도하기 때문에 시청, 언동이 바른 예가 아닌 것이 없으니 보도의 방법이 가히 갖추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좌우에 있는 사람 중에 간혹 적격자가 아닌데 유감이 있습니다. 좌빈객 정탁은 일찍이 살인죄를 범하여 2번이나 기양 갔었는데 어찌 보도에 착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탁의 위는 성품이 본래 재물을 아껴서 다투고 송사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여 분운하게 첩소를 올려 여러 번 배척당하였는데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습니다. 정탁의 족인이 후사가 없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정탁이 친히 그 재산을 차지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염치를 이미 잃었으니 그 나머지를 무엇 보겠습니까? 저군의 보도하는 직임에 대해서는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또 세자가 나이 어려 직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선악의 구분이 바로 오늘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덕의 직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정탁을 빈객의 직에서 해임하여 군부를 바르고 국본을 단정히 하소서.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소공은 주나라의 정치가이고 이름은 석이고 주나라 모왕의 아우인데 성왕을 도와 주나라의 기초를 만들고 산동반도의 이족을 정벌하여 동방경로의 사업을 성취하였다. 주공은 주나라의 정치가이고 문왕의 아들이며 모왕의 동생이며 이름은 단이고 모왕을 도와 은을 멸망시키고 모왕이 죽자 성왕을 도와 주왕실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조고는 진나라의 황간인데 시왕제가 죽자 조서를 거짓꾸며 시왕제의 장자 부소를 죽이고 우둔한 호해를 제2세 황제로 즉위시켰다. 뒤에 승상 이사를 죽이고 스스로 승상이 되어 온갖 횡포한 짓을 많이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우사가 대부 김치가 사직을 청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0일 병호 첫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0일 병호 두번째 기사 연사종을 길주도 찰리사로 조용을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이동 관직을 제수하다. 옥천군 유창으로 참찬의정부사를 삼고 연사종으로 길주도 찰리사를 삼았다. 청성군 정탁은 세자 빈객을 해임하고 설칭으로 공안부 윤을 삼아 이를 대신하고 검교 판한성부사 조용으로 성균대사성을 겸하고 김지로 예조 우참이를 삼았다. 유창은 건원릉을 지킨 지 장차 두돌이 되므로 그 수고를 갚은 것이었다.
임금이 김지의 사전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미 늙었으니 물러가기를 비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검교 한성윤을 명하여 제수하고 조금 있다가 지신사 안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성균 정록소에 벼슬 할 적에 동료들은 모두 흩어지고 나만 혼자 있었는데 김지가 그때 헛납으로서 청록총에 왔었다. 내가 술을 사서 대접하니 술이 얼건히 취하며 자리를 다가 앉아 내 손을 잡고 말하기를 그대가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인지 원컨대 스스로 아껴라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이 사람을 실행 참의를 제수한 연후에 전장에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사전은 사면을 청하는 전문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정탁이 세자 빈객에게 파면되자 글을 올려 장령 김효손과 대변하기를 청하다. 정탁이 이미 세자 빈객이 파면됨에 그분을 이기지 못하여 글을 올려 당시의 장령 김효손과 대면하기를 청하였다. 그 글을 정부에 내리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헌사에서 상소한 것은 죄를 청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탁이 빈객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파면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정탁의 죄를 상소하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정탁이 헌부에서 탄핵한 장소로 인하여 세자 빈객에서 파면되었는데 말을 꾸며 신정하여 김효선과 대면하기를 청하였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정은 장진에게 hir난하기를 상소 가운데 정탁을 비교하여 행여 사람이라 한 것은 무엇인가? 또 어찌 김효선과 서로 hir난한 까닭으로 하여 갑자기 공신 대상을 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할 수 있는가 하니 장진이 대답하기를 정탁이 일찍이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은을 입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신등이 행여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간의 직책이 언로에 있으니 사람의 과실을 들으면 곧 규탄해야 합니다. 만일 벼슬을 옮긴 뒤에 탄핵을 당한 사람이 원망을 품고 추수한다면 뒤에 대간이 된 자가 어찌 사람을 책하려 하겠습니까? 비록 공신 대상이라 하더라도 죄가 이와 같은 데 이르면 무엇을 끓여서 묻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헌사의 상소를 비밀에 붙여 내리지 아니한 것을 내 스스로 처치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어째서 다시 또 말을 하는가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지성의 죄를 청하니 윤호치 않다. 상소의 대략에 이르기를 헌사에서 이지성의 죄를 묻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문죄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를 결단하여 종을 삼으셨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이지성이 종이 된 것이 과연 그 죄에 합당합니까? 그러므로 신등이 감히 천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헌부의 청을 쫓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성의 죄가 물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성의 죄가 물을만 하지 못하면 그 죄를 정몰하여 종을 삼는 것이 불가하고 지성이 종이 되는 것이 진실로 법에 합당하다면 헌사의 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헌부의 청을 따르시어 지성의 죄를 유사하로 하여금 국문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말하기를 지성의 죄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니 다시 논하지 말라 하였다. 헌납권선이 아뢰기를 비록 태장의 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문안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마땅히 국문을 가해야 됩니다. 또 정물하여 종을 만들고도 한 번도 문제하지 않고 문안을 만들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원컨대 유사에 내려서 사정을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미 결단한 일은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중군 호군 전흥이 길주에서 돌아와 야인들과 접촉한 내용을 보고하다.
전홍이 아뢰기를 이달 초 5일에 동맥가천모가가 그 관아 천호 이대두를 시켜 청주에 이르러 찰리사 연사종에게 이르기를 만일 사로잡은 남녀를 돌려보낸다면 내가 장차 본토로 돌려보내 각기 제 고장으로 편안히 살게 하고 그 연후에 조선에 나아가 숙배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영고가 있을 것 같으면 내 자식을 보내어 살해하겠습니다. 하므로 연사종이 그 말과 같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연이 최야오네를 시켜 사로잡은 인구를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야오네가 출발 전에 이 대두가 마침 이르렀으므로 야오네가 출발하지 않았다. 연사종이 대두에게 적정을 물으니 대두가 말하기를 처음에 수주에 사는 착화의 아우 지대록씨가 왔어 동지위에게 고하기를 착화가 두문접의 아고거와 벌시옵접 바손 등과 더불어 상의하기를 우리들이 각기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거짓 찰리사를 따라가서 구주를 치는 채 하고 시응접 건접 고리보리와 가하라접 가라 청포접 아란 동건접 하을주 동량북접 타시 아지랑귀접 벌소 등을 시켜 각기 그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이르게 하고 조선이 김문래와 닭의 비네모 단계 장로를 공격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순봉을 삼거든 우리가 창을 거꾸로 하여 김문래 등과 함께 군사를 합하여 앞을 치고 고리보리로 하여금 뒤를 끊게 하면 조선 군사가 앞뒤로 적을 마다 반드시 패할 것이라 하였는데 찰리사가 거사하기 전에 먼저 엄습하여 크게 실력하였으니 이것이 하늘이 시킨 것인가 조선의 위령이 견문이 있어 안 것인가 하고 마침내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하고 이대두가 말하기를 착화 등이 토벌을 당한 상황을 동지가 이때껏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흥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동지의 아들이 바손의 아들과 함께 경사에 갔다고 하는데 너가 어찌하여 숨기는가 하니 이대두가 말하기를 바손의 아들이 아직 그 아비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지 못하였는데 어느 겨를에 경사에 조회하여 주문하겠습니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올적합을 공격할 때 병을 얻은 곽성우에게 의원을 보내 치료케 하다. 전응이 또 말하기를 곽성우가 올적합을 칠 때 몸이 피로하여 옷을 벗었으므로 바람을 쐬어 병을 얻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원 원학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광폭한 짓을 행한 내시위 행 사직 안성만을 순금사에 가두다. 판응부사 이천우 등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안성만이 거상을 입에 입고 밖에 있으면서 녹복을 소개받았는데 광흥창에서 이를 각찰하여 성만에게 도로 추징하니 성만이 본부에 고하기를 왜 광흥창에 관문을 보내 녹을 추징하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하며 처음에는 진무를 능욕하더니 나중에는 신등에까지 미치어 그 말이 패만 무례하여 이루 다 진달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장군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졸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천만인을 호령하겠습니까? 비록 이 한 사람의 군사가 없더라도 시위에 곧 할 것이 없고 또 이 한 사람의 가족관계가 양인인지 천인인지 분간할 수 없으니 건시로서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광증이 있어 도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명하여 거두었다. 병조판서 이규령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동북면을 순문할 때 성만이 마침내 진에 왔었는데 전괴자가 여의치 못한 것에 노하여 그 사람을 달아나게 하고 쫓아가면서 쏘았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아전을 보내 잡으니 성만이 또 활을 당겨 쏘고 마침내 임의로 진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실랑과 같아서 근시할 수 없으니 원컨대 내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원래 이 사람이 광망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나 혹시 불의의 변이 있으면 미련하고 용맹한 자가 전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위하게 한 것이다. 그때 사람을 쏠 적에 경이 도수문사로서 왜 징치하지 못하였는가? 이것은 경의 허물이다. 이 사람이 비록 도끼를 부린다 하더라도 다만 한 군사에 지나지 않으니 법으로 처치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하니 이 규령이 대답하기를
활을 당겨 사람을 쏘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여 징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람 같지도 않다. 내가 다만 그 용명을 취할 것이다 하였다. 전궤자는 음식을 맡은 사람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후사가 없는 사람의 전지를 채수하는 법을 의논하다. 무후한 사람의 전지에 대해 채수법을 의논하였다. 참지의정부사 윤사수가 아뢰기를 사망한 사람의 과전을 대를 이을 후사가 있으면 대신 받게 하고 대를 이을 후사가 없고 주상하는 사람도 없으면 다음 해를 기다려서 채수하게 하는데 주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3년 뒤에 다른 사람이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채수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법은 이미 송육전에 실렸고 정부에서 함께 의논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떠나가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연후에야 그 전리를 회수하는 것은 산 사람을 기다리는 뜻이다. 죽은 사람의 전지를 또한 3년 뒤에 채수하게 한다면 진고한 지 3년이 되도록 항상 현임에 있는 자를 적은 것이다. 지금 만일 죽은 해에 채수하게 한다면 가끔 죽지도 않은 때에 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만일 다음 해에 다른 사람이 채수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두 가지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3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동북면 조전 절제사 신유정 중김중보가 복명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3일 기유 세 번째 기사 곽승우가 경원부에 침공한 올적합과 싸우다가 피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다. 올적합이 경원부에 입고하니 병마사 곽승우가 이와 더불어 싸우다가 패하였다. 정미일에 적 30여 기가 경원부의 아오지 남산에 올라가 우리 군사에게 보이고 무신일에 적의 복이 50여 명이 여화산 꼭대기에 올라가 성안을 굽어보며 서성대고 내려오지 않으며 관군을 유치하려 하였다. 기유일 새벽에 도천호 안울기가 50여 기를 거느리고 적을 엿보았는데 신시쯤 되어 나졸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 수십 기가 아오지동 속에 잠깐 출현하였다가 도로 산을 탔다고 하였다. 병마사 곽승우가 곧 수백 기를 거느리고 쫓으니 적 두어 기가 관군을 만나 거짓 패하여 달아나는 채 하였다. 곽승우가 이를 쫓아 아오지동에 들어가니 복병이 사방에서 앞세워 벼랑간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관군이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73인 부상한 자가 50인이며 전날 220필과 병갑 24보를 모두 적에게 빼앗기고 곽승우도 또한 화살에 맞았다. 이에 30여 기를 거느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아오지 목책에 들어와 보존하였는데 안울기도 적을 만나 또한 패하여 다만 10여 기를 거느리고 성으로 돌아왔다. 적의 무리 수백 명이 따라와 성을 포위하고 동맥과 천모가도도 또한 이르러 곽승우의 존모를 묻고 또 말하기를 오돌이 지위를 죽인 것은 무슨 죄 때문인가 하였다. 곽승우가 말하기를 그가 국원을 저버리고 나와서 한흥보를 죽였기 때문이다. 우리 전하께서 너를 믿을만하다고 하셨는데 너가 어째서 함께하여 도둑질을 하는가 하고 편전으로 쏘니 적이 그제서야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거민이 죽은 자가 29인이고 사로잡힌 자가 10인이었다. 적이 모두 부모 처자의 원한이 있어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싸우는데 곽승우가 용맹만 믿고 지모가 없었기 때문에 패한 것이었다. 적이 물러간 뒤에 사람을 보내어 뒷밟아 보니 적이 전사한 시체를 불태운 곳이 48군데나 되었다. 야인의 풍속에서 전사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그 뼈를 부모 처자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포로를 구하러 일본 지좌전에 갔다가 억류되었던 사직 박하가 돌아오다. 지좌전 원추고가 형랑대부를 보내어 호송하고 예물을 바쳤다. 기축년 이후 2월에 박화를 지좌전에
사신으로 보냈으니 붙잡혀간 남녀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원추고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물건이 제 뜻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박하를 구류하고 말을 가식하여 정부에 글을 보내기를 6월 초 1일에 배가 도착하여 대반야 일경은 배수하고 토이는 별폭구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영납하였으니 즐겁고 기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달 하순에 나라에 적국의 난이 있어 멀리 적진을 향하였다가 100일 만에 돌아오니 그 배가 지좌전에 체류해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시켜 배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뜻밖의 배를 맡은 사람이 방자한 짓을 자행하였으므로 즉시 국문하여 목을 베고 작물 약간을 관인에게 주었으니 우리의 정이 이같이 두터움을 어찌 그 사람이 숨기겠습니까? 하물며 도적을 금하는 계약을 감히 저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관인의 배가 11일 9일에 바다에 떴다가 곧 역풍을 만나 노를 잡은 사람이 방소를 알지 못하여 배가 호련히 깨어져 다시 지좌에 의지하였는데 내가 작은 배를 갖추어 뱃사공을 명해 50여인을 실어 건네주고 부로 29명까지 아울러 관인이 영소를 하였습니다. 명춘에 큰 배가 우리나라에 이르면 부로인을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라는 바는 조미 500석, 유분 4척, 매 한 쌍, 사냥개 한 쌍입니다. 윤허하는 명령을 엎드려 청하는 바입니다. 하였는데 기축 11월의 서간이었다. 의정부 사인 신계가 답서를 보내니 원추고가 편지를 받고 박하를 보내어 돌아왔다. 이나여 원추고가 의정부에 글을 보내기를 2월 금음날 배가 이르러 태우가 만복하심을 복승하였나이다. 회례간에 가는데 실은 배가 위태하기 때문에 머물러 두었습니다. 지금 작은 배를 갖추어 호송하니 이 뜻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도적을 금하는 약속은 감히 어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의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부로는 포로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망제를 지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길주 찰리사 연사종이 청주군사 300명으로 경원부를 구원하러 가다가 용성의 갈림길에 머물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올량압 등에 대한 보복과 명나라의 반응에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다. 조연이 길주에서 돌아와 아련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올영압 등이 우리 변방을 침노하여 인물을 살해하니 마땅히 정상을 갖추어 조정에 주문하라 하고 인하여 대신에게 묻기를 이렇게 하면 황제가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다. 장차 말하기를 침이 장차 제지하겠다고 할 것인가 너희 나라에서 편의대로 처리하라 할 것인가. 만일 편의대로 처리하라 그 한다면 이것은 황제의 마음이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칭탁해 말하여 우리의 소위가 어떠한지 엿보자는 것이다. 지금 주본에서 사상만 갖추 기록하고 보복을 행하려 한다고 말할 것도 아니며 또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혹 적이 또 와서 침노하면 문정의 도적은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사사로이 막아야 된다 하니 하윤, 성성린, 조용무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 신등이 황제의 뜻은 알지 못하나 황제가 어찌 짐이 장차 제지한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빨리 주문하라. 이현이 벌써 전에 주문하고 또 사람을 보내 계속하여 뒤에 아른다면 황제도 역시 적당들이 계속하여 침노한다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하였다. 이영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황제가 만약 너희가 보복하지 말라 짐이 장차 제지하겠다 하면 우리나라에 매우 미편합니다.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바로 아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안 된다. 요전에도 주문하지 않고 군사를 행하였는데 지금 또 이같이 주청함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기주의 비보에 어허리가란 자가 함께 왔는데 이것이 곧 동지의 아우라 하였다. 그러면 동지의 당이 함께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이 확실하다. 누가 어허리를 분명히 보았는가 하니 조용무가 대답하기를 연사정의 보고가 거짓이겠습니까? 동지가 업무에 가담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조연은 말하기를 적병의 수가 105, 60명에 이르렀다면 파순의 유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지와 파손 등의 관아가 모두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하고 또 말하기를 경원에 불을 둔 것은 능실 때문인데 저들 도적이 반드시 대대로
변경이 될 것이다. 내가 능을 옮기고 불을 옮기려 한다. 그러면 적이 무엇 때문에 오겠는가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였다. 이 영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들은 누에처럼 우리 땅을 먹어 들어오고 우리는 땅을 깎기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해 그렇지 않다. 매양 춘추로 가서 쫓으면 저들이 경작을 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땅을 깎일 우려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 영이 대답하기를 능을 옮기고 불을 옮겨 매년 가서 쫓는 것보다는 굳게 지켜 막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의논하는 자가 이 영을 그렇게 여겼으나 기말로만은 의논이 이언과 같았다. 성성님이 또 아뢰기를 만일 장오 16의 등을 후대에 하여 돌려보낸다면 그 환심을 사서 적의 악한 것을 천총에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거상 중임으로 세자에게 성절 할애의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임금은 죄질로 인하여 나오지 않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수문사 임정의 건의로 사람을 죽인 이금의 죄를 감해주다. 동북면 도수문사 임정이 아뢰기를 예원 사람 이금이 이 양생과 더불어 전지를 다투다가 양생을 구타하여 죽였는데 이금의 아들 이후가 그 아비의 죄를 대신하여 청하니 그 정상이 불쌍합니다. 빌건대 이금의 사죄를 용서하여 과오로 죽인 경전에 조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해운정에 나아가 종친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용무 등과 올량합의 침입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다. 조용무 이천우 황희 등을 불러 편전에 나오게 하여 도적막을 계책을 의논하였으니 임정이 곽성우에 패한 상황을 보고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 구사전이 사람을 보내 토사물을 바치니 후례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구사전이 보례는 마땅히 흑마포 열필 자리 열려 백자 일석을 써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말하기를 그 사자들 또한 차례로 물건을 주도록 하라. 이 계기는 사사무역도 없고 또 그 말이 예도가 있다. 구사전도 아비의 상을 당했으니 보례를 평상시에 비해 더함이 있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도류형의 계목을 올리니 경의 종편 또는 입에 시키다. 유형에 처한 사람의 가벼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순금사에서 도유인의 계목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도년이라는 것은 기한이 지나면 석방되지만 유표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으니 혹 화기가 감상시킬 수 있다. 경중을 상고하여 경한 자는 모두 석방하라 하고 유인, 강위빈 등 세 사람은 서울과 예방에 종편하게 하고 손홍종, 손윤조, 조말통, 윤희이 등 36인은 예방에 종편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사인 조계생을 시켜 아뢰기를 무식한 사람은 책할 것이 못되니 용서함이 가하지만 손홍종 같은 사람은 공신으로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고 조말통 손윤조는 근신으로서 날마다 좌우에 모시고 있으면서 역신이 숨은 것을 알고도 족친인 까닭으로 고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인신의 의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과 같이 논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속으로 사의를 끼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그 죄가 있으니 정부의 청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인에 대하여 먼 일가가 아니고 친족을 위하여 숨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이 세 사람은 머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족하니 다시 사유를 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에서 죄인에게 연좌된 좌를 가까우래 입에 하도록 개청하니 이무의 아들 이가는 기장에 이승조는 장기에
이공효는 풍주에, 이공류는 옥구에, 이공지는 남포에, 이탁은 평주에. 강사덕의 아들 강대는 순천에, 유기의 아비 유후는 광주에, 그 아들 유방선은 영주에, 유방경은 울주에, 유선